우리는 지난 시간에 싱글과의 연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처음 이 주제를 다뤘을 때는 막연한 생각으로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을 텐데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한쪽이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이 존재합니다. 치코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맞아요. 장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단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싱글과의 연애의 단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싱글분과의 연애가 더 좋긴 합니다. 하지만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.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싱글과의 연애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? 싱글과의 연애의 단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결혼을 했다,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어떤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재혼을 요구하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압박감, 조금 불편함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점에서 우리는 한번 결혼했기 때문에 재혼 가능성 있을 경우에 가이드도 줄 수 있다. 우리는 양가 부모님에게 좀 잘해줄 수 있고 결혼 준비도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돌싱이 입장에서는 사실 결혼이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을 하는 거 둘째 쳐도 그거를 길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무릅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, 그리고 사실 내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오래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뒤로 이 결혼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도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좀 심리적인 압박도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대로 좀 여자분들에게는 좀 출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아이를 이미 있는 상태로 이혼을 했고 키우고 있는데 뭔가 재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를 낳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. 압박으로 들긴 하죠. 네네네.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약간 족보가 꼬인다?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남자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. 이게 싱글 여자분과 결혼하게 되면 자녀가 있던 없던 간에 젊은 여성분들은 뭔가 출산에 대한 욕구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. 나는 예쁜 아기 낳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닮은 아기 또는 나를 닮은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얘기 있을 텐데, 만약에 이 돌싱분들이 40대다 50대다 이럴 경우에는 옛날 말로 환갑 때 운동회에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좀 갈등 아닌 갈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단점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? 내가 싱글인데 돌싱과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나의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맞아요. 엄청 클 것 같아요. 제 경험을 살짝 빗대어 좀 얘기를 해보면, 연애를 하면 왠지 아이에게 좀 밉보이는 느낌? 아이 엄마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가? 혹은 아이 아빠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가 해서 주변 가족의 신경 쓰인다는 것이 약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, 제가 좀 생각하는 시각은 부담으로 좀 다가올 것 같아요. 나는 진짜 연애만 하고 싶은 건데 주변 분들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애기 엄마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, 애기 아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네분이 가족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싱글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많겠어요. 혹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듣는 내 자신은 얼마나 이 압박이 좀 느껴질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반대로 돌싱녀의 관점에서 봤을 땐 왠지 싱글남에게 갑과 을이라면 을의 입장에 된 것 같은 어떤 불편한 약간 마음도 지고 들어가는 느낌. 네, 맞죠. 지고 들어가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왠지 싱글남 남자친구가 자기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내가 연애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돌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흉으로 보일 수도 있죠. 야, 굳이? 네, 네 나이에 왜 굳이 왜 돌싱을 만나?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. 진짜. 네, 그런 느낌도 듭니다. 그리고 부모님한테 싱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에게 소개해줬을 때 애 있는 남자예요, 애 있는 여자예요 라고 했을 때 그 피드백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약간 단점이 좀 눈에 그려지네요. 자, 그럼 단점 쪽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싱글 때와 달리 육아 생활로 인해 데이트할 시간 내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. 물론 이게 돌싱인 분들이 모두 다 육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상대방이 육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애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지만, 만약에 내가 육아하고 있는 상태, 그러니까 양육권이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내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. 아이도 챙겨야 되고 남자친구도 챙겨야 되고
이랬을 때 엄청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카톡 한 번 왔는데 왜 답장을 안 해? 전화하면 전화를 받는 건 둘째쳐도 통화하기 힘들 거예요. 아기가 소리치고 맞아요. 전화하는데 와서 방해하고 막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합니다. 아이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. 하지만 그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는 정말 그 힘들거든요. 이런 시간 내는 것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싱글분이 진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면 모를까. 사실 이건 이해하는데도 하루 이틀이지 1년, 2년 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의 단점으로는 이전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다. 이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? 아이의 아빠를 현재 남자친구가 질투한다라는 거죠. 사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 아빠와 또 아이 엄마의 입장으로는 충분히 긴밀하게 이야기할 것들도 많고 맞아요. 아이 문제로 서로 상의해야 될 것들도 많고 사이가 사실 좋을 수도 있는데 네. 그런 것들을 현재 남자친구가 싱글남이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. 네. 질투가 엄청 많다고들 하더라고요. 싱글분들이 네. 전 남편, 그쵸. 그럴 거면 재혼해라, 다시 만나라? 약간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맞아요. 약간 질투 아닌 질투를 한다라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싱글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지금 현재 이 네 번째에 대한 단점이 이혼을 하면 당연히 전 와이프, 전 남편이랑 연락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한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물론 면접 교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면접 교섭이 있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아이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편이 아기를 데려가서 놀고 막 이러려면 서로 아이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되거든요. 사이가 안 좋더라도 우리 아이는 뭘 안 좋아해, 요즘에 뭐에 꽂혀 있어, 이런 걸 좀 정보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이들이 좀 크면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뭔가 해줘야 될 거 있습니다. 핸드폰 개통이라든지 또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분과의 다시 재결을 하고 싶다? 이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.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이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여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해를 실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.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또 잘못된 건 나빠라고 할 수도 없는 맞아요. 거고.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둘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, 다음 뭐가 있을지 치코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땐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, 아이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, 아이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굳이 그거 해야 돼? 굳이 그거 맞아요. 해야 돼? 이렇게 하면 안 돼? 이렇게 하면 안 돼?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아이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.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. 것들이 단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.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. 아이와 함께 단둘이 노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. 어른 누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아이를 보기가 편해요, 사실은. 근데 혼자 진짜 독방 육아죠. 진짜 실제 독방 육아를 하게 되면 어른의 손길이 살짝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제가 싱글인 분에게 우리 셋이서 같이 한번 놀자. 너 그냥 아는 이모라고 얘기하면 돼. 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싫어하더라고요. 약간 그런 것들도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좀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또 생각나는 건 호칭. 아까 좀 전에 루아님이 이모라고 해, 삼촌이라고 해, 아저씨라고 해. 여담이지만 아저씨라고 호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어떠세요? 왜냐하면 네. 삼촌이 혹시라도 연애를 하다가 삼촌이 있다가 아빠가 되기는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. 그렇기 같은 친척인데 왜 갑자기 아빠가 네. 되지 그 느낌? 근데 아저씨라고 호칭을 쓰다 보면 이후에 아빠가 되어도 조금 덜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나중에 결혼 생각까지 해서 이제 호칭을 그렇게 정하신다? 네, 저는 아저씨라고 칭합니다. 모든 남자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?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요거는 약간 좀 나뉠 것 같아요. 싱글과 연애를 할 때
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만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단점으로 좀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싱글분을 만났을 때 아이의 존재를 밝혀야 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. 그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뭐든 밝히고 투명하게 하고 만나면 좋겠지만 만남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만남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싱글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상황에서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소개팅이 아닌 이상. 그런 좀 단점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. 아이를 밝힐 것인가 밝히지 말 것인가도 문제지만 아이를 밝혀야 했을 때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죠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밝히고 만나라를 조금 더 추천하는 쪽입니다.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밝히는 경우도 있잖아요. 맞죠? 그럴 경우에 만약에 밝혀야 하는 압박감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이검 쓰신 분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하긴 합니다. 이것은 아이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이뤄진 단점인 것 같아요. 싱글남과 연애를 할 때 싱글남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? 왜 이혼했어? 이겁니다. 그렇죠. 내 상황을 알게 되면 맞아요. 그런 게 그러면 있죠. 이혼의 사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. 물론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맞아요. 자체가 엄청 어렵게 느껴질 때가 복잡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? 그러면서 그럴 거 진짜 왜 이혼했어? 그러니까 자기는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다,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 사연은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 얘기를 아무리 잘 얘기해줘도 100%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은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. 맞아요. 네, 진짜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분 아니면 직업적으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면 감정이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100%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진 않더라고요.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.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 때문에 이혼을 했냐라고 묻기보다도 때가 되면 사실 저희도 다 얘기하죠. 그렇죠. 그런데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치조하듯이 물어요. 언제 어떻게 무엇 네. 때문에. 네. 사실 그랬을 때 오는 압박감은 엄청나고요. 그랬을 때 둘의 관계는 사실 좋은 쪽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전 개인적으로 사실 요 질문 자체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싱글분이든 돌싱분이든 주변 지인분이든 누구든 간에 나 이혼했어 나 사실 이혼했고 돌싱이야 라고 말하는 다음에 왜 이혼한 거야? 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예의 없는 질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사람들이 죽을 때 필름처럼 자기 인생을 쫙 이렇게 빨리 감기처럼 순간 생각난다고 하잖아, 죽기 직전에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과거에 안 좋았던 점이 엄청나게 빨리 머릿속에서 확 하고 지나가요. 그러면 그때 이 비주얼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같이 나와버리거든요. 그때 그 받았던 고통까지. 질문 자체가 전 트라우마를 약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상대방을 정말 배려한다면 이유는 묻지 않는 게 본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지 이유는 묻지 않는 게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궁금하다면 우회적으로 돌려서 네.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좀 센스 있게 얘기할 필요는 있을 사실 것 같네요. 궁금한데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기해. 난 들어줄 수 있어. 약간 이 정도로. 괜찮은 것 같네요. 네. 네.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왜 이혼한 거야? 근데 왜요? 지금 되게 괜찮은데 괜찮으신 분 같은데 왜 이혼하신 거야?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. 모든 것은 일방통행이 없기 때문에 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까지 싱글과의 연애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. 제가 기억나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약간 지고 들어간다는 느낌 싱글분에게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싱글이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연애 DNA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좀 약간 뿜뿜한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치코님은 어떤 단점과 장점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? 단점으로는 이전 남편에 대한 질투
그 질투를 그 경험이 많으신가 네, 보다. 슬기롭게 네. 이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 네네.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게 단점으로 비춰지고요. 장점은 정말 저는 반대로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싱글남, 일단 싱글남이라는 언어에서 오는 열정과 그 에너지는 네, 좋습니다, 저는. 네,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만,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느끼는 장단점의 크기가 저와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. 그 단점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싱글분을 좀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치코님이 싱글과 연애가 더 장점이 많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싱글분들과의 연애를 추천드립니다. 재혼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연애는 추천한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으실 때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싱글과 연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